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은 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두 반직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각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시작했던 이 점을 우리는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OB부터 시작을 해서 OA가 이렇게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먼저 각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각의 꼭지점을 얘기를 했는데, 각의 꼭지점이 항상 중간 기호로 중간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각을 쓸 때 각 A, O, B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각 B, O, A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자, 이 지금 두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때 각의 꼭지점이 반드시 여기 가운데에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의 꼭지점만 표현을 해서 각 O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요때 이름을 붙인 게 우리 A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각을 각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때 이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을 중심으로 OB가 OA까지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회전한 양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회전을 했다고 하면 각이 좀 더 많이 커지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각의 두 변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서 반대쪽에 있고 한 직선을 이룰 때 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평각이라고 하는 건 요때 이 일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180도를 평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평각 크기의 2분의 1이 되는 거. 그럼 180도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거 90도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러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각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그랬네. 자, 첫 번째 예각을 한번 써보자. 자, 예각은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이기 때문에 45도, 자 60도도 예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180도는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둔각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90도라고 하는 거는 직각, 그리고 15도는 예각이 될 거고, 120도는 둔각이 될 거고, 180도는 평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랬는데, 자, 얘가 지금 일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직선이 이루는 이 각 우리가 평각, 즉 18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80도를 제외한 뺀 것만큼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요 각은 180 빼기 80을 해주면 10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꼭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각이 4개가 생기게 되죠. 자, 요거는 두 직선이 교차해서 생기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교각이 전체 4개가 생겼는데,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하고 각 D 이렇게 해서 전체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면 막꼭지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교각 중에서 막꼭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 A하고 마주보는 게 각 C가 되죠. 자, 요거하고 그리고 각 B하고 마주보는 거는 각 D가 되기 때문에,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각은 두 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꼭지각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요, 자, 막꼭지각이
막꼭지 각의 성질은요.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각 A하고 막꼭지 각이 각시였는데 각 A하고 각 C는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각 B하고 각 D도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 A하고 B는 일직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각 A하고 각 C를 더해주면 각 B를 더해주면 이게 180도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B하고 각 C를 더한 것도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 B하고 각 C를 더한 것도 180도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값도 180도, 이거 값도 180도이기 때문에 얘하고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라고 하는 것은 각 B 더하기 각 C랑 같게 되는데, 자,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했었기 때문에 이 등식의 양변에 각 B를 빼주게 되면요. 자, 각 A가 좌변에 남게 되고 각 C가 우변에 남게 되는데 요것도 서로 크기가 똑같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각 A하고 각 C하고 크기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하고 각 Y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겠죠? 자, 우리가 막꼭지가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60도하고 막꼭지가 X가 되죠.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60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직선이 이루는 각이 180도이므로 Y하고 60도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 각 Y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60을 빼줘서 120도가 되겠죠. 자, 2번을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 우선 Y부터 구해보면요. Y는 40도하고 막꼭지 각이 되죠. 그래서 각 Y의 크기는요. Y는 4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요거하고 똑같겠죠. 요거 X. 자, 그러면 우리가 일직선이 이루는 각이 전체 180도가 되기 때문에 60도하고 40도를 더해주면 105도가 되죠. 그러니 X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105도를 빼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빼주게 되면 X라고 하는 거는 75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직교하고 수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각이, 즉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차하는 각이 직각일 때, 이때 우리가 이 두 직선을 서로 직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직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즉 우리가 직선 AB하고 그리고 직선 CD하고 이루는 각이 직각이니까, 자, 요때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요렇게 O자 형태, 그쵸? 우리 보통 욕할 때 많이 쓰는 기호인데, 자, 여하튼 이 기호 요렇게 하면 우리가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 자, 그때 우리가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AB하고 CD라고 하는 거는 서로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거고. 자, 그때 직선 AB의 수선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이 말은 직선 AB하고 수직인 직선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직선 CD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직선 CD의 수선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 A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건데,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수직 2등분 선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즉, 자, 수직도 되고 2등분도 되는 거죠. 즉, 선분 AM 길이하고 MB의 길이는 서로 같고요. 자, 이건 2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선분 AB하고 자, 직선 L이 서로 수직입니다. 즉 2등분도 되고 수직도 되는 선, 그 선을 우리는 수직 2등분 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리고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피에서 직선 L의 근 수선, 직선에다 수선을 그어서 생기는 교점. 즉, 자, 여기 점피가 있고요. 직선 L이 있으면, 자, 점피에서 직선 L에다가 수선을 그어요. 그때 생기는 교점이 있죠. 자, 그때 그 교점 H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걸 우리는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는 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점 H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점 P에서 직선 L인 수선의 발 H까지의 이 거리, 자,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선분 PH가 되는데요. 자, 그때 그 선분 PH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짧은 선인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자, 점 D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점 D에서 AB 이렇게 딱 수선을 내리면요. 수선의 발은 그때 그 점을, 교점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그때 수선의 발은 점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분 AD하고 수직인 선분을 얘기해보자. 수직인 선분은 선분 AB가 되죠. 자, 그리고 점 A하고 BC 사이의 거리다. 자, 점 A와 직선 선분 BC 사이의 거리는요, 이 점에서 이 선분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선분 AB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때 그 선분 AB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4cm라고 얘기를 합니다.